전매 제한 규제는 풀렸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권을 보기 힘듭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바뀔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는 그래도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는 부동산 세금 관련해 가지고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이제 분양권은 또 단기 양도세율도 아니죠. 등기 칠 때까지 60%죠.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일부 몇몇 분들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분도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4월 10일,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4월 10일 나온 기사고, 김동욱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거죠. 전매 제한 규제가 풀렸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권 보기 힘든 까닭으로 입주 후에 2년 보유하면 양도세 없지 않냐. 12억 이하까지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두 번째 이거죠. 세금이 비싼데 지금 팔면 손해다. 그럼 도대체 왜 세금이 비싸다고 하는 건가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지 1년 미만 70%, 1년 넘으면 60%, 2년 넘어도 60%, 3년 넘어도 60%, 등기 칠 때까지 60입니다. 가끔가다 그거를 개정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언제 될지 좀 이따 말씀 드려볼게요.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가를 매도자가, 집주인들이 높이겠죠. 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매수자 니들이 책임져라. 매수자 니들이 부담해라. 그래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제 그런다는 거죠. 물론 급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더라도 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수요자이신 분들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잘 파악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7일부터 주택 전매 제한 규제가 풀렸긴 했지만 정작 시장에 나온 새 아파트 매물 분양권은 별로 없다. 단기 거래에 물리는 세금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다가 시장 침체까지 겹쳐 있고 언제 지금 금리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자 라는 집주인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주인 중에서 이제 급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일부 급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물건을 내가 타겟팅 레인지를 딱 정해가지고 내가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도세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일부 물량이 조금 나온 것도 호가, 부르는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럼 왜 너무 높을 거냐? 매도자, 보유자가 그냥 무조건 베팅을 하는 거냐? 그건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거래 비용이 높아서 그래요. 자, 전매 제한 해제 단지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 전용 84,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평형입니다. 분양가가 9억 7천인데 호가가 15에서 16억, 매매 물량은 단 4개.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 골드 8억 2천인데 호가 16억, 그리고 분양권 하나. 힐스테이트 센트럴 위례 7억 1천인데 15억, 분양권 7개. 자, 이제 왜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지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9일 한국일보가 주요 단지를 확인한 결과 시장 분위기는 잠잠했다. 애초 전매 제한 규제가 풀리면 일제히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라고 전망이 있었는데, 글쎄,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라이브를 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했다면은 제가 분명히 뭐 높은 확률로 말을 했겠죠. 저거 풀린다 하더라도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많이 못 나올 거다. 그리고 저거를 사주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죠?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거 누가 받아주겠냐. 저런 얘기들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정도 되면 좀 되겠냐. 하반기 가서 금리가 좀 떨어지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양도세 세율이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올해 정기국회 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네. 가장 관심 지역인 서울 그리고 수도권 주요 도시가 포함된 과밀학제권의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강남, 성구, 용산구는 3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년, 그리고 해당 조치가 과거 분양단지까지 모두 소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거주 요건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 각 단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는 분양권을, 입주를 마친 단지는 아파트 매도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분양권이 지금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입주를 마친 단지면 입주하고 나서부터 다시 또 2년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정반대라는 거죠. 서울에서는 당장 매도가 가능한 데가 13곳으로 파악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청량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이 현재 4개, 그리고 7월 곧바로 입주하는 롯데캐슬, 청량리 1,400개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이 하나도 없다. 여기는 거의 안 하겠지. 왜냐하면 지금 팔면 최소 60%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름, 롯데캐슬 트윈골드, 그리고 DMC 여기도 다 없다. 야,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없냐는 거죠. 그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거래가 되려면 거래라는 거는 매도자, 매수자 양쪽 쌍방 간에 뭔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계약의 기본이고. 그럼 일단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건을 어떤 경우에 내놓을까요? 첫 번째, 야 이제 더 안 오를 것 같아.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급해. 이제 내가 돈이 필요해. 그래서 팔아야겠어.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은 내놓을 수가 있을 건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5억 정도가 올랐다.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억 정도가 올랐는데 현재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율 어떻게 되죠?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70%, 1년 미만. 그리고 1년에서 2년이면은 60%. 근데 문제는 뭐예요? 2년 넘어도 60%. 즉, 잔금 치를 때까지 60%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현재 분양권은 취득 후 1년 내 팔면 양도세율이 77. 이제 지방소득세 붙어가지고 10% 또 붙으니까. 그리고 1년 이후는 66. 요 1년 이후 요 말이 무서워요. 등기 칠 때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동대문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입주까지 2, 3년 기다렸는데 굳이 지금 뭐하러 파냐. 66% 거의 절반 이상을 뜯기는데. 그런데 당장 잔금 치르기 어려운 경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가 이제 무서우니까 그냥 등기를 쳐요. 잔금을 했어요. 그럼 잔금 치면 어떻게 곧바로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시 그러면은 1년 미만 70 돼버리는 거죠. 주택이니까. 어우, 표정이 안 좋은데, 다들?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걸까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합시다. 요때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때 이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입주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1년이 만약에 안 된다. 1년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취득세율이? 양도세율이 77%가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넘어도 66%예요. 언제까지? 준공때까지.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준공때까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단기 양도세율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 안은 뭐예요? 정부 안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1년 미만인 경우에 45%. 왜 45가 나왔냐? 기본세율의 가장 최고세율.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면은 단기 양도세율 폐지하고 기본세율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죠. 기본세율은 6에서 45.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됐다 안 됐다? 개정이 안 됐다. 개정이 안 됐다. 그래서 가끔 여기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 해당 단지에 있는 몇몇 분들이 개정이 됐다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 수 있는데 실제 거래를 중개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자, 준공이 됐어요. 엄밀히 말해서는 준공하고 내가 이제 잔금 치르는 거, 그 날부터 이제 빠른 날인데, 이날. 그럼 이때부터 이제 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주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이렇게 딱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카운트 새로 해야 돼요. 새로 해야 돼. 소위 말해서 오늘부터 1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날로부터
1년 미만이다. 그럼 몇 프로? 77. 1년에서 2년이다. 어떻게? 66. 그리고 2년 이상 되어야지 기본 세율 되는 거죠. 6에서 45.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자, 분양권 상태에서 77% 66이니까 못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 해서 준공을 하고 잔금을 치릅니다. 그쵸? 가지고 본인 생각에, 야, 내가 이제 분양권으로 1년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택으로 1년만 가지고 있으면 요걸 더해가지고 2년이 돼가지고 기본 세율 된다? 안 그래요. 66% 맞아버려요, 그러면. 몇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여기서부터 카운트 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풀려서 입주 후 2년만 보유해도 집값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빵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양도세가 빵원, 비과세도 중요하지만 입주 후 2년, 요거. 보통 입주할 때 잔금 치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일찍. 그래서 잔금 한 날이냐, 입주 한 날이냐, 사용 승인일이냐, 사용 한 날이냐.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좀 빠른 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왜 2년 보유입니까? 2년 보유인 경우도 있고, 2년 거주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즉, 잔금하는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보유. 근데 여기 나온 것들은 지금 청량리, 동대문구니까, 그리고 성북구니까 비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내가 굳이 77, 66을 내고 팔아야 되냐? 그냥 가지고 있다가 2년 정도 가지고 있고 그때 비과세로 팔지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12억까지만 비과세, 10억 초과금에 대해서는 세금 내고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피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불법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손피 거래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매수자 부담 양도세인데 좀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 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손피 거래할 때 그 매수자 부담 양도세를 제발 아까 말씀드린 77, 66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본세율 됐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매물만 넘쳐난다는 거죠. 한양수자인 124건. 전세는 5억 중반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세 같은 경우에 과거의 데이터 보면은 분양가 한 50%까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아까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9억 7천이잖아요. 절반 한 5억 정도까지는 떨어지고 상황 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가 좀 얼추 잡히고 좀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임차인들이 그냥 전세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갈 수도 있겠죠. 소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고 혹시 해서 저도 이제 뭐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라고 어떻게 다 맞습니까? 이제 찾아봤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세법을 보셔야 돼요. 소득세법을 보셔야 되는데 소득세법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율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세율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양도세 세율이잖아요. 그럼 여기 104조를 보면 된다. 104조. 104조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100분의 60,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경우는 100분의 70. 그래서 분양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00분의 70, 100분의 60.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럼 이제 저는 세율을 찾아도 안 나오던데요? 분명히 아마 소득세법 시행령 같은 데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법에서 법. 소득세 법. 그리고 그 밑에 시행령. 그 밑에 이제 시행규칙. 그런데 이제 이 시행령은 정부에서 바꿀 수 있지만 이 법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는데 과거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정기국회, 즉 9월이죠. 정기국회 때 이걸 넣어서 통과를 시켜서 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24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몇 단지는 이미 뭐 올해 7월달, 8월달 그때는 입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호가가 높은 걸 보고 야, 저 소유자들이 아직도 뭐 배가 불렀구나, 뭐 위험한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런 일부 소유자도 있겠지만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사람 심리가 여러분들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너무하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매도자 되면 또 생각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아직 분양권 세율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매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거 감안하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 그거 중개할 때 잘 모르시는 중개사님들 계시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 입장이 지금 약간 호가를 높여서 세부담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거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 아주 드물게 이제 포기하고 던지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자주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어차피 내가 여기는 실거주 하고 싶고, 내가 대출 포함했을 때 요 정도 금액은 가능하다. 그게 딱 보면, 그러니까 레인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 타겟 레인지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건이 나오면 그때 고민해 보면 늦어요. 예. 제 경험상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전매 제한 완화로 당장 주택거래가 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그렇죠? 집주인도 최대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단기 양도세를 너무 높다 무작정 팔기 어렵고, 그리고 매수자 입장은 당연히 싸게 사고 싶어하고,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약속한 대로 단기 양도세를 낮추면 분양권 거래가 어느 정도 늘어나겠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단정하시면 안 된다. 오케이? 네, 정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초판 네, 곧 다 소진된다고 좀 전에 출판사로부터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고, 2쇄 찍으면서 혹시 이제 오타 같은 거 있으면,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수정해가지고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친필 사인본은 모두 다 소진이 됐는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좋은 이벤트로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분양권 취득했을 때 뭐 조심해야 되는 거라든지 비과세 사례 다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제가 채팅창에다 남겨놨는데 온라인 저자 특강 저희 유튜브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